네,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KT, SKT는 맨날 싸우는군요. 예, 뭐 싸워야죠. 싸워야지 또 발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오늘 시장 특징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뭐 인사도 안 해주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도 예, 뭐, 내일보다 편해서 그랬습니다. 예, 뭐 시장이 좋으니까 뭐 웃으면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가 이틀째 연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죠. 요즘에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이틀 연속 강세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예. 뭐 대외적인 그 변수들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뭐 국내 증시 쪽의 움직임이 개선되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럽중앙은행의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되는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QE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규모의 문제, 얼만큼의 돈을 갖다 풀 것인지 얘기가 이제 서베이로 돌 수 있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분위기가 좀 사뭇 나타나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뭐 중국 쪽의 경제 지표도 뭐 오전에 아까 뭐 무난하게 발표가 되면서 뭐 재밌는 건 오늘 중국의 경제 지표는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됐던 GDP도 그렇고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전반적인 지표가 그 양호하게 나오면서 어제 리커창 총리의 발언 때문에 좀 약간 뭐 긴장감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무난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아시아 증시 쪽의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반면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은 이전하고는 분명 다른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규모 때문에 이제 규모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실망감이냐 아니면 더 기대감을 더 증폭시킬 것이냐 뭐 이 문제 정도만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22가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글쎄 이전에 LTRO를 가지고서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증시가 어떤 그 전환점과 분기점을 마련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가장 최대 분수령은 물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다가 시장의 그 증시 쪽으로다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아시다시피 이제 일요일 날 이건 또 까맣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일요일 날 이제 그리스가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죠. 근데 이 총선에서도 이전의 우려감 대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려감이 약해져 있다는 얘기에 대한 반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런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거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길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하고 더불어 가지고 지난주에 그 스위스 중앙은행 쪽에 뭐 급작스러운 통화정책 변경은 역시 뭐 이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큰 위기의 전이 가능성보다는 역시 혼란, 그러니까 어떤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단편적인 뭐 제한적인 어떤 그 증시의 악재성 이슈지 뭐 이게 뭐 크게 증시를 밀어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들어가서 1900포인트로 회복하게 된다면 1900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뿐이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망드렸다면 그런 움직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2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이제 남은 변수 중에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이슈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과 더불어서 현재의 정황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갖다 내비칠 가능성은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전의 의견대로 지금 증시는 뭐 단기적으로다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반등을 좀 주는 쪽으로의 전개 가능성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오전장까지만 해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도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현재 580포인트를 다시 재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580포인트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인데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넘게 되면 코스닥까지 동반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 움직임은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에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투자하기에 좀 좋은 환경으로 시장이 좀 바뀌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종목별도 눈에 띄는 것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아침 앞에서도 뭐 계속 언급을 하셨다시피 뭐 액면 분할 기대 관련 그 고가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게 뭐 가장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겠고요. 이들 종목군들이 과연 이제 액면 분할을 실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과연 또 시장이 과연 유동성 공급을 얼만큼 또 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이런 고가주 말고도 이제 중소형주에서도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에서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뭐 우리 그렇죠. 흔한 말로 뭐 점상한가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초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쪽으로 좀 유입되는데 앞에서 이제 뭐 다른 패널 분이 애플의 경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요. 애플도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애플은 단순히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예, 배당을 확대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단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지 액면 분할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 주주들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든지 해야지 추세적인 상승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액면 분할 제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편적 재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이벤트성 반짝 반등 정도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내수업종 쪽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화 가치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한 그 후속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업종 쪽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증시를 갖다 좀 이끄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핀테크 관련주 중에 전자결제주 이쪽의 움직임이 아직도 좋습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가 여전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날이 오늘은 좀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높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이등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다만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라서 상승 탄력은 좀 다소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핀테크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른 쪽 종목군들로 좀 전이돼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하셔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 막판 갈수록 점점 지수 상승폭이 커지는 걸로 봐서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은 이 잠자는 한국 시장에 코털을 건든 건지 하여튼 뭔가 본때를 보여줄 것처럼 하여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만 한다면 코털을 계속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어제 휴장이요. 오늘은 이제 개장이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뭐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에 주변 여건 쪽이 좋아서 미국 증시도 오늘 뭐 무난하게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거의 시장이 포커싱, 그러니까 집중이 되고 있는 거는 기업 실적 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4분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나오고 있는 발표 내용이 그다지 썩 미덥지가 않다 보니까 증시 쪽에 전반적인 큰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경제 지표 쪽에서는 뭐 이렇게 큰 중요한 지표는 오늘 발표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지수 정도만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은 좀 약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유럽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은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유로존의 1월달 ZEW, 그러니까 유럽 경제연구소 쪽인데요. 이 경기 전망 지수가 이제 유로존하고 독일하고 이제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지금 지표는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좀 크게 주는 쪽 지표다 보니까 중요하게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12월달 지표 대비해가지고 1월달 지표 쪽에서는 좀 대폭 호전될 가능성을 현재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은 뭐 유럽 증시 쪽에다는 오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과 더불어서 QE 시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단기 랠리를 이어가면서 독일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 증시 지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금일도 뭐 유럽 증시가 뭐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쪽에 미국 증시 쪽에나 또 유럽 증시 쪽의 움직임은 내일 우리 증시 쪽으로다가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세 시장 모두 사는 건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외국인들은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추세가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의 수급의 특징은 역시 선물 쪽 내지는 이 파생 시장 쪽부터 움직임이 먼저 좀 개선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부터 주식을 늘려간다고 했는데 어제는 약간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우위를 보였었죠. 오후장 들어서 현재 거래소 쪽에서도 주식 매수 우위,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오전에는 매도, 그다음에 오후장에서는 매수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매 동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제도 8,000계약 이상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됐고 그다음에 오늘도 현재 4,000계약 이상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는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선행성 의미를 좀 갖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통 있는데요. 어제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늘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예. 이렇게 얘기 드렸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보다 또 오히려 더 많은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 포지션 쪽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쪽으로 방향성을 신규로 이제 그렇죠. 신규로다가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죠. 보통 이제 그 선물 시장은 이 미결제 약정의 증감 추이에 따라서 그 결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좀 보이게 되죠.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재 위쪽보다 좀 강하게 그 열어놓고 있는 매매 패턴을 갖다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도 개선돼가지고 어제 호전된 분위기가 어제 뭐 앵커께서도 이렇게 한번 일시로 반짝 좋아졌다가 오늘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뭐 예. 결대로 움직인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합성 수급 추이를 본다면은 플러스 5선. 아까 뭐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낼 때보다도 현재 수급의 상황은 더 좀 개선돼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5선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을 본다면 대충 플러스 6 내지 플러스 7. 그러니까 강세 확장성 그 수급 추이를 갖다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의 오늘 움직임을 본다면은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다음에 이 옵션 쪽에서 풋옵션 쪽으로 약간의 해지를 걸고 나머지를 전부 상방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국내 기관들이 약 1,700억 원 이상 정도의 상당히 많은 물량의 주식 매수가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그다음에 기관은 주식 매수 수급 여건이 좋습니다. 코스닥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기관의 매도 때문에 좀 다소 좀 증시의 반등에 모자르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오후장은 기관들의 매도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오히려 외국인들도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어가지고 코스닥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수대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국내 증시의 기술적 분석, 이 거래소 쪽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좀 반대성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오늘 쪽에서는 또 의미가 좀 다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그 선을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 어제도 얘기 드렸죠. 좀 역회된 숄더형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운데의 그 하락이 가장 그 아래쪽 하단보다 낮고 그 양쪽이 그 거꾸로 뒤집어 놓은 어깨 모양을 갖다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1920포인트가 지금 오늘 아직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 걸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패턴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중기적인 바닥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기술적 유형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거래소 쪽은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수 시그널의 초입 단계 쪽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상단선에서 저항을 이틀 동안 좀 받으면서 이쪽에서 좀 저항을 받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580포인트 그다음에 제가 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코스닥은 그 짧은 지지선 구간 대략 한 570 내지 575포인트를 지지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 정도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의 저항 구간대를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시장 모두 움직임이 좋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을 일정 부분 좀 해소하고 다시 올라오니까 체력이 좀 비축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오늘 쪽에서는 좀 거래소 쪽 위주로 약간 좀 비중을 좀 이동하시려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다시 코스닥 쪽으로 또 약간의 비중을 또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하루하루 뭐 큰 비중의 이동은 아니고요. 뭐 미세한 정도의 어떤 투자 전략상에서의 움직임이니까 오늘은 어제는 제가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한 65대 35 정도로 다 비율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60대 40 정도 요 정도로다가 코스닥 쪽으로 약간의 무게 중심을 좀 이동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쪽에서는 우리 증시도 반등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틀 동안 보여줬던 반등 대비해서 탄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모레 있을 그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내일까지는 강세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전보다는 이제 관망세로 좀 약간 넘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또 현대차가 또 22일 실적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내일이나 모레는 상승은 유지가 되되 이전보다 탄력은 좀 잠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틈새 시장에서 다시 코스닥 쪽의 강세가 좀 예상되니까요.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의견은 역시 뭐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할 거로 보시면 되겠고 아직은 시장이 뭐 반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기업들 알아보도록 하죠. 종목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급이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기관 쪽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부 좀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오늘은 매수하고 있지만 어제까지는 좀 매도 우위를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 시장 모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많이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만 하지만 뭐 자주 보이는 종목들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요즘 자주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센타이어 자주 올라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LG생명과학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검색으로 잡히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색 종목으로 되는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창해 에탄올이 어제 급등했었는데요. 창해 에탄올도 역시 움직임이 좋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이 주류 관련주들 쪽에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글쎄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술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 생각하셔서 술은 좀 적게 드시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창해 에탄올 외에 주류 관련주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이런 하이트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좀 강한 게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잘 묶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외국이라고 기관이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의 종목군들은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그 관심 종목은 그래서 이게 또 오후에 제가 아까 뭐 원고 보낼 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죠. 사조회표를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거쳤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AS 그러니까 리뷰를 하면서 조정 구간에서도 절대 뭐 버릴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주가 움직임이 한 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까지도 돌파되고 있고 일단 이 최근의 분위기 자체가 얘기한 대로 그 요코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들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조회표가 중국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뭐 지난해도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중국 관광객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양손에 김 박스를 갖다 그것도 그냥 뭐 한두 봉투를 사는 게 아니라 박스로 사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의 뭐 기대감 작년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다시 요즘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 움직임도 좋고 또 이 회사만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작년도의 실적 대비해서 올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움직임을 최근에 나타내주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